구출영웅 큰 소리를 쳤는데 JSA 귀순병사 영상엔 없었다. 물음표입니다. 귀순병사를 구조하기 위해 몸소 나선 것으로 알려진 JSA 대대장 미담이 과장됐다는 군 내부 증언이 나왔습니다. 먼저 당시 군의 입장 다시 한번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15시 56분에는 적 4초서로부터 사격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적의 동향을 면밀하게 관찰한 다음에 아군의 병력의 엄호하에 한측 대대장 등 간부 3명이 포복으로 접근하여 귀순자를 안전지역, 즉 자유의 집 측후방으로 끌어낸 다음에 차량으로 주둔지 캠프 보니파스로 후송을 하게 됩니다. 이해는 됐지만 말로 들어서는 상상력을 표현하기 힘들어서 저희 오른쪽에 준비한 거였습니다. 같이 보시죠. 영상엔 없는 대대장 활약입니다. 이런 증언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국방부 합참작전본부장의 얘기에 따르면 여기 있는 중령이 권영환 대대장을 포함해서 이 부사관, 중사계급을 간 부사관 3명이 이 쓰러져 있는 귀순병사를 낮은 포복으로 데려왔다라는 게 군대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이 증언에 따르면 이 대대장은 이쪽에 근처에 가 있지 않았었던 겁니다. 그러면 영상에 안 접혔다, 근처에 안 가 있었다.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김기 교수님? 이게 군사분계선이니까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군사분계선이면은 요렇게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 예. 통상 이런 그렇죠. 포복이나 여기서부터 넘어와서 이제 50m 이남 지점에 쓰러져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이런 경우 보면은 이 낮은 포복을 하거나 이런 일들은 되게 부사관이 많이 합니다. 예. 그리고 왜냐하면 대대장은 현재 부대가 전원 투입이 돼가지고 어쩌면 교전도 있을 수 있고 확전이 될 그럴 거를 막아야 될 그런 더 중차대한 임무가 있기 때문에 요 중사 2명이 앞에 있고 대대장이 뒤에서 요 상황도 보면서 더 뒤로 전체 상황 빼볼까요? 그러면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돼 있을 가능성이 현재는 제일 높습니다. 예. 김 교수님 말씀을 종합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대대장의 역할은 당시 현장에 있을 것이 아니라 좀 전방에 빠져서 어떤 전체적인 상황을 통과하고 지휘했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대대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현재 총성이 40발 울리고 귀순 병사가 하나 쓰러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전체 이것이 또 다음에 또 총성으로 총격전이 벌어질 수도 있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통제하고 관리하면서 확전을 방지하고 한편으로는 또 귀순병사도 구출하고 또 이런 전체 임무를 수행해야지 이 귀순병사 하나에 구출하는데 더 중점을 둬서는 조금은 부적절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좀 더 정리를 할게요. 왜냐하면 네. 여기 있는 이제 부사관, 중사계급을 단 이 2명의 소대장이겠죠, 그렇죠? 소대장일 수도 있고 소대 선임하사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어쨌든 2명의 중사가 네. 그러면 어쨌든 영상에 대대장이 안 잡혔다. 우리는 영상을 아무도 못 봤기 때문에 영상에 만약에 대대장이 없다면 이 2명, 이 중사 2명이 이 귀순병사를 구한 거면 지금 미담은 대대장 미담이 아니라 이 부사관 미담으로 원래 됐었어야 정확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나온 거 맞는 거죠, 그러면? 예, 그렇게 됐다면 그런데 또 반대로 대대장이 낮은 포복으로 갔고 중사 2명이 뒤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솔선수범 보이는 면에서는 잘하는 거지만 전체를 지휘한다는 면에서는 잠시만요. 아니요. 그 포인트보다 네. 일단 영상에 대대장이 안 잡혔다고 가정을 하면 안 잡혔다 가정하면 지금 말씀하신 게 맞죠. 안 잡혔다 가정하면 대대장은 병사도 구해내고 또 전체 지휘 통제하기 위해서 약 후방 어디 뒤에 CCTV가 안 보이는 어느 지점에 있었다. 이런 추론이 가능하죠.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명확히 따지면 부사관 2명이 이 귀순병사를 구한 거고 대대장은 멀리는 알지만 지근거리에 있었고 영상에 안 잡혔다. 이렇게는 추론이 좀 가능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 3명이고 좁혀보면 2명이고 그렇죠. 당시 국방부 보고에서도 문제가 됐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JSA 지역에서 북한의 총탄이 우리 쪽에 넘어온 최초의 사건입니다. 예, 인정하십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대대장이 포복을 해가지고 무슨 귀순자를 데리고는 무용담을 여기서 늘어놓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피탄을 당했고 적의 공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더 크게 상황이 번졌을 텐데 그런 걸 막아가면서 상황 판단은 그 초병으로서도 잘했다고 아니, 그러면 생각합니다. 예, 뭐 김 교수님 사실 초반에 군대응 논란이 있었지만 이런 미담이 밝혀지면서 굉장히 그러니까 화제가 됐었는데 사실 영상이 없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더 큰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럼 이 영상을 공개하면 명확하게 확인이 될 것 같은데 영상 공개가 될까요? 저는 그 영상을 좀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논란이 되더라도 공개해야 되는 게 지금 그 이국종 교수가 집도연 그 보면은 그 50m 지점을 거의 복부를 막 그 달려오기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쓰러진 상태에서 이쪽 골반 쪽으로 총알이 관통해가지고 복부까지 박힌 그게 거의 치명적인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 쓰러진 상태에서 저쪽 북한 병사가 조준 사격을 했다는 건데 이때 40발을 두고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어떤 경고 사격이나 위협 사격이나 뭔가 대응을 했더라면 조준 사격까지는 못했잖아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문제가 있고요. 그 아까 그 장관께서 뭐 총탄이 피탄된 거 최초라 하는데 그게 아니라 98년도에도 뭐 있었고 또 84년도에 소련 학생 넘어와서 30분간 총격전도 있어서 피탄된 거 상황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웅담 때문에 이게 가려지긴 했는데 사실은 이 16분이라는 이 전방에서 1분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 순간에 있었던 일이 밝혀지지 않으면은 저희가 여기서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예. 네. 미담에 조금 덮여진 게 있었기 때문에 미담도 만약에 진짜 사실이 아니라면 그것도 또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서요. 그렇죠. 안소영님. 예. 국방부의 애초 얘기는 이거였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밝혀진 건 이 부분이고 준비한 거 보실까요? 그럼 애초에 국방부가 밝혔던 건 이 3명 중 특히 대대장이 선봉에 서서 이렇게 귀순병사를 구했다는 건데 예. 만약에 국방부 말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TOD 영상 그러니까 우리 쪽 CCTV 영상에 안 찍혔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글쎄 아마 전체를 풀로 찍기 때문에 안 찍힐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이제 북한군이 지금 3명에다 또 1명 권총, AK 소총들은 3명에 권총들은 1명까지 4명이 아마 쫓아온 거로 밝혀지는데 특히 이제 사격을 했는데 이게 사격에는 대체로 3가지 자세가 있거든요. 서서 쏘는 거, 무릎 꿇고 쏘는 거, 엎드려 쏘는 그렇죠. 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일 명중률이 높은 게 엎드려 쏘는 겁니다. 근데 북한군 1명이 그 당시 엎드려 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 교수님 말씀대로 이 친구가 이미 목숨이 어느 정도 붙어 있고 체력이 움직이길래 한 3, 40m를 뛰어왔는데 예. 결국 이 엎드려 조준 사격에 치명적인 명중이 돼가지고 쓰러진 게 아닌가. 그리고 북한군은 어느 정도 확인 사살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출소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뭐 권영환 대대장이 그 고개 포복 전진을 해갔다. 이 대대장의 위치라는 건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이렇게 전반적인 걸 더 사건이 크게 일어났을 때 총적인 지휘를 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뭐 대대장이 엎드려서 가서 데려왔든 안 데려왔든 또 초기에는 그걸 상황을 모르니까 그렇게 국방장관도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작전적인 의미가 지금 와서 뭐 미담이냐 아니냐 이게 크게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김규 교수님, 저희가 대대장이 이렇게 주목하는 이유는 사실 당시 이제 보도에 화제가 됐던 게 많은 장성들이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왜 거기 부하를 보내지 않고 직접 갔느냐 했더니 당시 그 대대장이 차마 아이들을 보낼 수는 없었다. 뭐 이렇게까지 인터뷰를 했다고 하면서 그런데 정작 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가지 않을 것 같지는 않았고요. 그거는 제가 뭐 이렇게 군인이 중령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CCTV 영상이나 뭐 TOD 영상이 없었다 그래서 꼭 그렇게 결론 단정 지을 건 아니지만 예. 한 가지 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요즘 우리 군대가 이렇게 이런 거 할 때도 중사도 뭐 자원했다 그러고 이걸 너 가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갈 정도가 아니어서 대대장이 만약에 솔선수범했다면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 전시에 물론 전쟁 시에도 그러니까 대대장은 지휘를 해야 되고 일선 그 소대장들이나 이제 소대원들이 가야 되는데 대대장까지 직접 나섰다. 자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게 더 큰 문제다. 그렇죠. 그게 좀 가슴 아프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사실은 이런 거를 한 상병이나 병장이 가서 해도 충분한 건데 다들 이제 귀한 집 자식이다 뭐 하나 해가지고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아마 그런 여러 가지 고충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권영환 대대장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영우에서 미담 과장 논란까지 사실 이 권영환 대대장 당사자만큼은 진실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 모습부터 한번 만나보시죠. 그래서 저들은 기술적 유보 절차에 대한 게 우리가 기준 넘어가는 것보다 저들이 남쪽을 넘어오는 거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동영상하고 맞춰는 또 구에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저희 지금 보시는 1번 터라고 부르는데 저기 있는 경제병들이 접근하면서 다 식대를 전해고 식대를 전해마자 소지자에게 보고하면서 바로 경찰서에서 보고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경력들이 있는 생활과 진급해는 올라가는 거죠. 예, 김 교수님 사실 이렇게 장관이 직접 왔을 때 지금거리에서 영접을 할 정도면 굉장히 촉망받는 인사다. 저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 저 JS 경비 대대장이기 때문에 현장 지휘관이 가장 가까이에서 최고 오신 그 임석 상관을 영접하고 안내하게 돼 있습니다. 예. 바로 저 뒤에 보면 서욱 작전본부장 중장이 있지 않습니까? 저분도 요 1군 단장을 이렇게 여기 잘 알지만 지금 설명하고 있는 저 권중영 거기가 그 JS대 한국군 경비 대대장이기 때문에 미군도 뒤에 그 보이지 않습니까? 미군 중령. 그렇죠. 예, 미군 중령도 유엔사 경비 대대장이지만 예. 한국군 중령이 전체 그 실 경계 병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설명하는 겁니다. 그건 대통령이 오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뭐 그러면 예. 해당 대대장이 이제 권영환 중령이 준비한 거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본인이 정확히 뭐 작전에 직접 뛰어든 건 맞지만 직접 포복을 해서 이 귀순병사를 구해냈다라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뭐 글쎄요 군 조직이라는 게 뭐 본인이 얘기를 밝힌다고 쉽게 될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사실은 좀 사실관계를 확실히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직접이요. 본인이든 뭐 합참이든 어서 그걸 금방 뭐 한마디 전화 한 통하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근데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처음에 3시 14분부터 15분 그리고 총격 40발 그리고 그 16분 뒤에 구출하는 거 거기에 대한 그 약 16분간의 그 정황이 밝혀지지 않고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의심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또 그 이후에 후송하기까지 그 3시 31분부터 3시 56분까지 그 25분간 그런 것도 누가 가서 구해냈다, 지휘는 어떻게 했다, 뭐 헬기는 어떻게 왔다 이렇게 쭉 그 1시간 정도 분량을 좀 소상하게 설명해주면 간단히 풀릴 것 같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뭐 자꾸만 추정으로만 얘기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예.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2차 대전 당시나 지난 한국전 때도 제일 많이 희생당한 지휘관이 소위 내지 중위, 소대장, 중대장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대장, 중대장은 전쟁이 일어나면 항상 앞장서서 달려가면서 나를 따르라. 근데 제가 볼 때 적어도 대대장은 우리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북한군인 경우는 이제 합동군제니까 육해공군을 지휘하는 게 대대장부터다. 그런데 우리도 이제 설명하신 대로 이게 그 JSA 내의 전체적인 경비를 책임지고 있는 지휘관인데 그 사람이 뭐 가서 직접 이렇게 가서 북한군 그 부상자를 끌고 온다는 데 의미를 두는 것보다는 자기 위치는 약간 벗어났지만 그 북한 총탄이 언제든 날아올 수 있는 지역까지 2명을 데리고 가서 여기서 저 2명 보고 끌거라 이렇게 했다면 적어도 살신성인의 정신은 있은 걸로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큰 틀에서는 그런데 저희가 알고 싶은 건 정말 이 CCTV 영상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진실이거든요. 이 대대장이 포복으로 접근했다 이 논란 오늘 국방부 브리핑에서도 단연 화제였습니다. 그 목소리 오늘 국방부 입장 한번 들어보시죠. 기순 병사를 안전지대로 끌어낸 다음에 같이 이제 3명이 합동으로 같이 그 기순 병사를 들고 나온 게 맞나요? 대대장 지휘하에 간부 2명 포함해서 3명이 현장에서 구조를 한 것입니다. 준비만 했었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 자세한 것은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여튼 크게 보면 하여튼 현장까지 같이 가서.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뭐 현장에 없이 그게 지휘가 되겠습니까? 네. 이게 참 아다르고 어다른 문제라서 얘기를 듣고 보니 화면 준비한 거 다시 보시죠. 그러니까 이 국방부 대변인의 말에 따르면 현장에 간 건 맞고 지휘는 한 것. 이 3명이 작전에 투입된 건 맞지만 우리가 애초에 알고 있었던 대대장이 이렇게 전면에 나서서 이 귀순병사를 포복으로 끌고
오지는 않았다. 뭐 이렇게는 완벽하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예, 아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설명한 대로 뒤에서 이렇게 여기도 지휘하고 전체도 지휘하고 이 두 명의 중사가 낮은 포복으로 구칠해 나왔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대변인 말까지 종합하면은 추론상 맞는 것 같고 저는 대대장이 낮은 포복을 직접 안 구해봤다면 정말 잘한 거라고 봅니다. 예. 잘하긴 했는데 글쎄요. 이게 처음에 미담으로 불거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좀 잘못 좀 와전된 게 좀 아쉽죠. 네. 김 교수님 저희가 진짜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사실 문 대통령이 당시에 경고 사격이라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군 대응이 굉장히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런 미담을 좀 만들어내면서 그걸 무마하려 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런 거라면 좀 나쁜 거죠. 사실은 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계속해서 나온 게 뭔가는 공중이라도 경고 사격도 하고 이런 총성이 40발 들렸으니까 아무리 나뭇가지에 보여서 안 보였다 하더라도 보이도록 어떻게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경제 5분 대기조를 출동시켜서라도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지금 우리 데모할 때 왜 차벽으로 맞지 않습니까? 총알이도 못 떨어지도록 차벽으로도 갔다가 뭐 했다는 이런 말도 나오는 마당에 그렇게 했으면 좀 더 좀 이렇게 중상까지 이렇게 심각한 생명이 위중한 상태까지는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은 계속 남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미담, 이 팩트체크, 사실관계에 집중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 경계태세와 경고 사격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았는데 이 미담으로 좀 덮어진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이 준비한 것으로 뭐 한번 같이 분석을 해봤는데요. 귀순병사 얘기를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2차 수술 마셨다고 하는데도 비교적 심각한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관련 목소리 좀 듣고 오겠습니다. 환자분이 심박수가 굉장히 빠르고요. 감기 등은 썩 좋지 않습니다. 제가 2차 개복을 했을 때 급성 담낭염 소견을 보입니다. 만약에 처음에 이 환자가 이제 그렇게 심한 쇼크 상태가 아니었고 다른 그 기생충감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없고 장이 이렇게 다발성으로 이렇게 여러 군데가 터지고 그러지 않았으면 사실 이런 상황에서 환자를 잃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골반 손상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그거 하나만 가지고 생명을 잃을 수 있거든요. 수술 인류부터 열흘 정도를 봅니다. 첫 수술 인류 그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 아직 열흘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기다려 봐야 되는데요. 이 상황을요. 근데 정일채 변호사님. 간염의 폐혈증까지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귀순병사 같은 경우에는 2차 수술을 통해서 이 총탄이 제거되었고 손상된 장기가 절제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회복실에 있지만 아직까지 의식은 없는 상태인데요. 충격적인 것은 그 장기 안에 심지어 30cm에 달하는 어떤 회충까지 있었다고 하고 지금 이국정 교수가 말하는 것처럼 담낭명에다가 골반 어떤 그 골반의 문제까지 이렇게 되게 다양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특히나 지금 또 알려진 바에 따르면 비형 간염에 감염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게다가 이제 폐혈증까지 빠져 있다고 합니다. 이 폐혈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의 어떤 국소적인 세균 감염이 온몸으로 퍼져서 전신적인 염증 반응을 나타내는 건데요. 뭐 특징적으로 발열이 있을 수가 있고 맥박수나 호흡수가 증가하고 또 호중구 그리고 백혈구 등이 증가를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폐혈증에 빠지게 되면 급격하게 진행되어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까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이 귀순 환자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이 그 총탄에 맞아서 한번 뚫려서 복벽을 뚫고 나가서 이 본발성 복막염에 감염된 정도까지 굉장히 염증이 심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 폐혈증이 회복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세심하게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실 정 변호사님 말씀처럼 최시현 씨 반려견에게 물렸던 그 한일관 전 대표도 물린 지 한 일주일 만에 폐혈증 증세를 앓다가 급속하게 증세가 악화돼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사실 실제로 최근에 이 최시현 씨 개에 물린 피해자가 이 폐혈증에 빠진 다음에 급격하게 진행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폐혈증 같은 경우에는 한번 감염되면 국소적인 감염과는 달라서 굉장히 급격하게 진행되고 게다가 전신적인 염증 그리고 다발성 장기 부전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망까지 급격하게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질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폐혈증 얘기, 북한 귀순병사의 지금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안소장님 이 기생충이 있고 옥수수 뭐 이런 얘기가 발견된 부분이 얼마나 영양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감염 쪽으로도 북한이 상당히 심각한가 보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감염이 제가 뭐 의학자는 아닙니다만은
잠깐 뭐 저기 저 네팔이나 뭐 티벳의 사람들 보면 위생 조건이 엄청 나쁩니다. 북한군보다 더 나쁘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온갖 질병으로부터 그 방어 능력이나 이 면역 능력이 강하단 말이죠. 그건 다른 게 없습니다. 식사를 잘하는 겁니다. 치즈라든지 고기라든지 이런 걸 잘 섭취하면은 그런 감염을 철저히 방어할 수가 있는데 예. 제가 볼 땐 이 북한군의 지금 일반 부대는 거의 3명 중 1명이 영양실조 상태고 지금 저 귀순병사인 경우는 그 JSA 판문점 대표부 부대 성원인 걸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감염이 심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먹는 문제. 바로 옥수수나 먹고 이게 쌀밥과 고기를 버터 이런 걸 먹으면 괜찮은데 그 영양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감염이 대단히 심각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감염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위생이라든지 그리고 면역 그리고 예방 접종 등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밝혀진 것처럼 이 귀순병사한테는 회충까지 있었다고 밝혀져 있거든요. 굉장히 사실은 상태가 안 좋습니다. 특히 더 결정적인 부분은 이렇게 감염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특히 폐혈증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와 달리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의학적 기술과 장비와 약품 등이 모두 다 열악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 감염이 잘 걸리기도 쉬울 뿐만 아니라 감염 이후의 대처 그리고 치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폐혈증을 이겨내 회복도 될 거고 회복이 돼야 또 왜 귀순했는지 그리고 귀순 당시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그 본인 직접 들을 수 있을 텐데요. 빨리 회복, 쾌차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함께하신 전문가 세 분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